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13강 시간으로서 12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자, 단계별이니까 단계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그 집행 비용에 관한 예산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별 집행 계획의 정확한 정의를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군 계획시설 집행 비용에 관한 예산 계획. 자,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의 수립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 수립권자. 어떤 사람들이 수립하는지. 자, 이 수립권자는 원칙은 특별시장, 다음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두 번째, 수립기간입니다. 언제 수립할까? 자, 언제 수립하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얼마 이내? 2년 이내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자, 수립 방법은 아까 두 단계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하고 2단계.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시행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말하고,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후니까 3년 후에 시행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이건 공고에 대한 것이고, 방금 이 수립권자들은 매년 2단계 집행계획,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을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공고. 자, 공고. 이게 수립이 됐으면 공고해야죠. 그래서 그 원칙적인 수립권자들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과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관계예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실효관계가 있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년 이내에 수립을 안 했어요. 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계획은 실효가 되는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실효되지 않는다. 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실효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다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자, 사유재산권 보호. 그래서 첫 번째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집행을 안 해. 계속 집행을 안 하는 게 이제 10년. 미집행 10년인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 제도가 있어요. 매수 청구 제도.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자에게 사유재산권 보호하기 위해서 내 토지 좀 사주셔. 미집행 10년이니까. 이런 매수 청구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집행 20년인 경우. 자, 20년. 집행을 안 한 지 20년.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실효.
그때서야 이제 실효되는 겁니다. 실효가 되는 겁니다. 미집행 20년이어야 이제 실효되는 거지. 단순히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 이내에 수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결정, 도시군 계획, 관리 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이 시행자는 원칙은 그 원칙적인 수립권자,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자, 원칙은 방금 말한 그 수립권자가 원칙적인 그 시행자인데 항상 예외가 나오죠. 예외적인 수립권자.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다음에 도지사, 그리고 비행정청인 시행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요.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시행자를 지정, 고시한 경우에 그때 비행정청인 시행자도 가능합니다. 다음 실시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시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계획의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합니다. 이게 사업계획서 형태로 나타나죠. 자, 이게 작성 인가 과정을 좀 보면 먼저 첫 번째, 작성자. 어떤 사람이 작성을 하는가?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 방금 설명했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인가 신청. 자, 인가를 받아야죠. 인가 신청. 그 시행자는 그 인가권자에게 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가권자가 누구냐면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가 신청을 하고, 자, 이번에 세 번째, 공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 계획을 인가되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공람을 한 다음에 인가를 합니다. 인가. 자,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인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고시를 합니다. 고시. 알 수 있게 보여주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시계획이 이제 고시가 됩니다. 다음 이제 시행자 보호조치. 시행자 보호조치는 대표적으로 크게 우리 여기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타인 토지의 출입 등이 있습니다. 타인 토지의 출입. 먼저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을 살펴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여기는데, 첫째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관한 정착된 물건. 그리고 두 번째,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확장 사용, 즉 인접지 사용이나 일시 사용도 가능한데 사업 시행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기타 권리를 이때는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 그리고 준용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두 번째, 타인 토지 등의 출입입니다. 타인 토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를 지나가거나 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는데, 자, 타인 토지 출입을 하는데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출입하려는 날의 며칠 전, 7일 전, 자,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경우에도 역시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에는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자, 타인 토지의 출입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 사용. 자, 일시 사용.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시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전의 동의는 얻어야 돼요. 사전 동의. 자, 사전 동의. 그래서 이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는 날은 3일 전에는 통지해 줘야 됩니다. 출입할 때는 7일 전. 예. 그리고 소유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 일시 사용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이 있죠. 자, 이 목적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도시, 군 계획, 그리고 광역, 도시군 계획에 관한 도시군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및 기반시설 설치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그리고 세 번째는 지가의 동향 및 토지 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네 번째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 이런 걸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출입을 하더라도 출입 제한을 하는데 일출 전, 해 뜨기 전이죠. 일몰 후, 해진 후입니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타인 토지의 출입이나 일시 사용에 있어서 토지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실 보상을 해주는데 토지의 출입 등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완료. 자, 완료가 되면 먼저 뭘 해야 되면 공사 완료 보고서. 자, 공사가 완료됐다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공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공사 완료 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 등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면 그때는 제출한다. 본인에게 제출하는 거니까 제출 안 한다. 자, 그리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 검사를 받아야 돼요. 준공했다는 검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이 완료됐으니까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하고 준공검사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에게 자, 뭘 준다?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준공됐다는 검사 증명서를
발급. 네. 발급하고 공사 완료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보에,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면 됩니다. 자, 오늘 부동산 공고 제13강 시간으로서 12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